이번 주에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 그리고 국제유가 급락 등 큰 이슈들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었는데요. 우선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기업 중에 네. 앞서서 바로 말씀해주신 음. 넷플릭스 의 실적 발표가 그쵸. 있었는데요. 예, 신규 가입자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정말 크게 증가하면서 이번 분기에 약 1,570만 명의 유료 서비스 신규 가입자 가입했는데요. 네. 통상 넷플릭스의 경우 가입 후 한 달까지는 무료 서비스 이용 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신규 가입자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는 2분기 실적에 아. 반영될 것으로 네.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넷플릭스의 실적은 이번에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실적 발표 후에도 넷플릭스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음. 새벽에는 대략 2.9% 가량 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그리고 언택트 대표 종목 중 하나인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예, 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었고 또 향후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끝나게 되면 넷플릭스가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 오늘 또 랩리서치도 실적을 발표했죠? 예, 맞습니다. 2주였나 3주 전에 설명드렸던 반도체 장비 대표 업체인 램리서치의 실적 발표가 오늘 새벽 미국 장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장시간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11% 정도 주가가 오른 후 마감했지만 음. 장 마감 후 매출액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약 2% 가량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반도체 산업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는 램리서치를 포함한 반도체 장비 업계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유가의 경우 지난주에 유가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드린 바가 있었지만 이번 주 네. 초 다시 폭락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에 뉴욕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20년 5월 인도분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4월 21일 오후 기준에는 배럴당 마이너스 1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국제유가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보통 수요 공급 상황에는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고요. 네. 그러나 실물 인도 방식인 최근월 국제 원유를 거래할 때 저장 공간이 없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상황으로 발생한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음. 있습니다. 즉 국제 원유의 실물 수요자 그리고 금융 수요자가 최근월물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경우에 실물 저장 공간이 유지가 되는데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마이너스 가격까지 넘을 수 있고요. 현재 국제 유가의 단기적인 균형 왜곡 현상 그리고 다양한 금융 및 실물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급격한 경기 둔화로 인해 글로벌 원유의 초과 공급 상황이 확대된 가운데 네. 재고 증가 그리고 저장 능력 부족이 국제유가 음. 최근월물의 마이너스 가격의 영향을 결과를 줬다.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는 5월, 6월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원유 수요 위축 완화 그리고 오펙의 감산으로 인한 초과 공급 완화 그리고 저장 능력 확보 등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 유가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 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원유 수요와 그리고 네. 재고 증가 상황은 상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음. 단기적인 가격 왜곡과 그리고 불안정성이 재현될 가능성은 상존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이 시급한 만큼 오늘은 미국에 상장된 헬스케어 업종에 음. 투자하는 ETF 3개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소개해 주시는 종목에 앞서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국제 유가와 관련된 시장 진단부터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예, 오셨을까요? 오늘은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하는 ETF 3개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ETF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3월 말에 나와서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네. 예, 지난주 렘데시비르가 임상 결과에서 효과적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에만 길리어드사 주가가 14% 이상 상승했고 헬스케어 관련 ETF들 또한 9에서 10% 이상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서서 민주당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종 후보로 확정된 바도 있고 지난 14일에는 미국 대표 헬스케어사인 존슨앤존슨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분기 네. 배당도 결정을 하면서 헬스케어 업종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이 현 시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오늘은 현 시점에서 가장 긍정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산업인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는 ETF 3개를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ETF 설명 전에 우선 현재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를 설명 전에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진행됐는지를 함께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현재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그리고 로슈사의 액템라, 바이엘의 말라리아 치료제 사노피에 그리고 케브라 등이 현재 임상실험 3단계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네. 임상실험 단계는 총 1에서 4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 승인을 받는 단계이고요.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의 3단계 임상 결과는 4월 말 중증호 환자 대상 임상 결과가 나오고 5월 초에는 일반 환자 대상 임상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로슈사의 액템라가 5월 안으로 3단계 임상 결과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렘데시비르의 경우는 우선 임상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난 4월 11일에 미국 의학 저널인 NEJM에서 나왔던 논문을 살펴봤더니 네. 소규모 환자 그룹을 임상 대상을 둔 결과는 완치율이 47% 그리고 사망률이 13% 수준인데 우선 대상 규모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이 됐었고 관찰 기간도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가장 기대해 볼 만한 치료제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 4월 17일에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살펴봤더니 렘데시비르를 복용 후에 중증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퇴원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 말과 5월 초에 나오는 임상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실 바이오라든지 헬스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도 또 저희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ETF 3가지를 보기에 앞서서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인데 네. 여기에서도 헬스케어 정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쟁점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책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점을 또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할지 네. 그 전부터 먼저 좀 짚어주고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네. 미국의 헬스케어 관련 정책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그 이유 중 하나가 헬스케어 관련 정책이 올해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이기 그쵸.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나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약가 인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측은 기존 오바마 케어 때의 정책을 확대하자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약가 인하보다는 물가 상승률 수준의 약가 상승은 제한할 것이다라는 정책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가장 우호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삼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 의약품 수요 증가 그리고 신제품 도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의 경우는 기존 오바마 케어 폐지가 현재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후에 신약 승인 규제 완화 기조로 신약 승인 평균 건수가 지난 08년도에서 16년도까지 연평균 36건에서 17년도에서 19년에는 연평균 55건으로 증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시장 시스템화 시장 경쟁 유도를 통한 신약 개발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업종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저희는 만약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네. 가장 높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규제 완화로 신약 승인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바이오 업종 또한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가 인하에 대한 정부
정부 정책의 기조는 고가의 희귀 의약품, 항암제 등의 개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여러모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에 상장된 대표 헬스케어 관련 ETF 3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세 종목들 ETF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ETF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ETF는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대표 ETF인 iShares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ETF로 티커가 IBB.US입니다. 해당 ETF는 2001년 2월에 상장됐고요. XNBI 인덱스를 기초자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초자산과의 상관 개수는 최근 1년 동안 98.8%로 높게 나오고 있고요. 운용 보수는 현재 약 0.47% 수준입니다. 바이오테크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암젠, 바이오젠 등 총 200여 개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지속되면서 관심이 증가하는 제약업종의 경우 신규 치료법을 개발을 하거나 개별하는 기술 등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들을 요구하기 그쵸. 때문에 실제로 듣거나 봐도 이해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개별 종목 발굴이 어려운 경우에 바이오 업종 전반에 투자하는 ETF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에 투자할 수 있는 ETF IBB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매력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IBB ETF의 투자 포인트로는 미국 바이오 업종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다양한 ETF 중에서도 제일 큰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한 점, 이에 따라 트레이딩이 다소 용이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신약 및 치료제 개발에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앞다투어 개발에 나서고 있고 네. 이로 인한 현재의 투자 모멘텀은 상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IBB ETF는 대형 바이오테크 기업들뿐만 아니고 시총 규모가 작은 중소형 기업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중소형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도 높아지는 점 또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보고 갈까요? 예, IBB ETF의 섹터별 구성 비중을 보시면 헬스케어 대표 ETF인 만큼 생명공학, 제약 그리고 건강용품 크게 3개로 나눠져 있고요. 구성 종목을 보시면 보유 비중 상위 종목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9.3%로 가장 높은 보유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후 버텍스, 암젠, 바이오젠 등 대형주부터 인사이트, 일루미나 등 중소형주까지 다양하게 분산 투자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제약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길리어드사인데요. 길리어드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길리어드사는 감염성 질환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동사의 대표 약물은 에이즈 치료제인 부탈비가 있고요. 네. 에이즈 치료제의 시장 점유율은 약 60%로 상당히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빅탈비의 2025년 예상 매출액은 1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난주에 렘데시비르 소규모 대상 임상 실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번 주에만 동사 주가가 약 14%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임상에 성공했다 혹은 임상에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면 향후에도 분명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상존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IBB의 보유 종목 중 하나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한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서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유한타증권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 잔존가치 모델상 IBB ETF의 상승 여력은 현주가 대비 90.2%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IBB ETF 또한 처음에 30% 이상 조정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최근 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조정 전 수준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요.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후에도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바이오 업종에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인 IBB에 대한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과 밸류에이션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하실 종목 또한 이제 바이오 업종에 투자한 ETF라고 들었는데 어떤 ETF인지 바로 확인해 보죠. 예, 다음으로 소개드릴 ETF는 글로벌 대표 ETF 운용사인 퍼스트 트러스트사에서 운용하는 바이오 업종 투자
ETF인 First Trust NYSE 알카 바이오텍 ETF로 티커가 FBT.US입니다. FBT ETF는 2006년 6월에 상장됐고 현재 운용 보수는 약 0.56% 수준입니다. 네. 생명공학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실적을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동일 가중지수 NIS의 알카 바이오텍 인덱스를 기초자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초자산과의 상관지수는 최근 1년 기준 99%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동일 가중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굉장히 특이한 ETF 운용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 30개 종목에 대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주로 대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공학뿐 아니라 의약품 및 헬스케어 업종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고 있어 앞서 설명드린 IBB나 다른 바이오 업종 투자 ETF보다 조금 더 집중된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ETF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공학 ETF로 티커가 지금 FBT라는 티커를 가진 ETF였는데 그렇다면 이 ETF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앞서서 설명드린 바대로 FBT ETF의 동일한 비중으로 30개 미국 대표 바이오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한 종목당 약 3%의 편입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기업이 90% 이상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업이 아니라 미국 바이오테크 업종에 집중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밸류에이션이 다소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반면에 향후 성장 전망과 수익성은 크게 부각되는 점 또한 중요 투자 포인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FBT ETF의 섹터별 매출 비중과 보유 종목들도 궁금한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BT ETF 또한 바이오 업종에 투자하는 대표 ETF로 섹터별 구성 비중은 생명공학, 제약 등 헬스케어 산업의 업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3%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위 보유 종목 10개 또한 크게 의미는 없지만 ETF 상위 종목을 보시면 바이오젠, 길리어드, 아이키비아 등 미국 대표 바이오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3%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10개 종목을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생명공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FBT ETF의 실적 전망과 또 상승 여력도 점검해 봐야겠죠? 네, 네. 올해 FBT ETF의 실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및 신약 개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실적은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20년 예상 PBR은 4.3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올해 예상 ROE는 약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잔존가치 모델상 예상 ROE 22.7%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3.5%를 적용했을 때 FBT ETF의 상승 여력은 현 주가 대비 약 72%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헬스케어 산업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봤을 때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좋은 투자 모멘텀인 점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IBB ETF의 경우에는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90% 정도로 나왔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확인해 보신 두 번째 ETF의 경우에는 약 70% 정도가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종목도 이제 좀 궁금해져요. 이렇게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 ETF까지 확인해 보죠. 예,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ETF 또한 미국 바이오 업종에 투자하는 대표 ETF로 S&P 바이오텍 ETF로 티커는 XBI-US입니다. XBI ETF는 2006년 2월에 상장된 후 글로벌 대표 ETF 운용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스트리트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운용 보수는 0.35%로 앞서 설명드렸던 ETF들보다 운용 보수가 다소 저렴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초지수로는 US 바이오텍 이퀄웨이티드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고 기초지수와의 최근 1년 동안 상관지수는 98.8%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약 123개의 미국 대표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 비중은 모두 4% 미만으로 골고루 분산 투자되어 있는 ETF입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테크 대표 ETF인 XBI의 경우에는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어서 오늘 들고 오셨을지 매력 포인트까지 확인해 볼까요? 예, XBI ETF의 투자 포인트로는 물론 앞서서 계속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이오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도 해당 ETF의 경우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가장 좋은 ETF입니다. 최근 1개월간 주가 수익률은 약 33%
20%로 글로벌 지수나 타 바이오 관련 ETF 대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XBI ETF 또한 길리어드 비중을 2%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 또한 좋은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섹터별 구성과 보유 종목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XBI ETF의 섹터별 구성 비중을 보시면 모두 헬스케어 관련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위 10개 종목을 보시면 mRNA 백신 개발 전문 기업인 모더나가 가장 높은 3.8%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외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바이오젠 등 미국 대표 바이오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모더나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mRNA 백신 개발 전문 기업으로 보통의 제조합 단백질이 아니라 mRNA를 몸에 주입하여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백신 개발 선두 기업입니다. mRNA의 경우는 원XF 즉 핵 안에 있는 DNA의 유전 정보를 세포질 안에 리보솜에 전달하는 RNA로 몸속의 바이러스 를 주입을 해서 면역 세포의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원리이고요. 현재 모더나를 포함해서 화이자나 큐어백 등의 mRNA를 기반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모더나가 3월 달부터 임상 1단계를 시작하면서 가장 빠른 임상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6월 중에 임상 2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점 또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더나가 상위 10개 보유 종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관련 설명 내용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상승 여력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점검해 볼까요? 예, 현재 XBI ETF의 경우 저희가 실적 컨센서스가 아직 나오고 있지를 않아서 이번에 네.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구하지 그래요?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90%, 70%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예. 마지막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네요. 예, 아직 컨센서스가 잡히지 않아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바이오 업종의 투자 모멘텀은 상당히 상존한다라고 보고 있고 해당 ETF 또한 투자 매력도는 부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ETF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는 그냥 티커 정도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지금 기억나는 기업 하나가 바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 지금 보유 종목 중에서도 그래도 두 가지 ETF에서 탑 10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자면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길리어드 사이언스 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주가가 약 14% 이상 올라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투자에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인가라는 우려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가 오는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좋은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렘데시비르의 투자 모멘텀 그리고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아직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미국 증시를 저희가 섹터별 비중으로 보자면 네. IT 기업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왔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임건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네. 많은 분들이 헬스케어 섹터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 네. 이유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그쵸. 당연히 바이오 업종에 대한 집중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는 10일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네네. 대선 공약 중 대선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네. 바이오 업종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뭐 정책이기 약가 인하라든지 예, 약가 인하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케어 관련 정책의 뭐 보조금 확대 등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목이 그런 두 집중된다라고. 가지 이유로 이제 헬스케어 예. 섹터에 대한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